자료. 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정리할 수 있겠죠? 동일 자료 같은 거. 뭐 그림이 있고요. 표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표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확인하세요. 넘어가고요. 자, 이론 적용 OX 이것도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세분관계. 세분관계는 전체를 부분 1, 2, 3 이런 식으로 쪼갠 거. 아까 우리 인구를 유소년, 청장년, 노년. 그때 청장년 인구가 15세부터 64세. 그거 기억하면 그 나머지 연령대가 각각 유소년, 노년이 되겠죠. 즉 14세까지가 유소년, 65세부터가 노년.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문제는요. 요거 보니까 제목 보니까 1, 4등급, 5, 6등급, 7, 9등급. 즉 이걸 합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전체가 되겠네. 그거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보시면 A지역의 2017년 수리가 영역에서 1, 4등급 받은 학생 수는 7, 9등급 받은 학생 수의 5배 이상이다. 자, 같은 지역, 같은 연도,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의 구조를 첫 번째 표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든 100을 만들어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구성비라면 합산해서 100이 돼야 되는데 뭐 100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역 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네? 아니네? 이런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제목에서 아까 연상했던 합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봅니다. 요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3개를 더하니까 100%가 되는구나. 즉 세분관계.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는 그 기준수를 동일하게 100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눠 먹는 거니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봅니다. A 2017 수리가 1, 4등급. 자, 그러면 수리가 1, 4등급. A하고 만나는 부분. 그럼 똑같은 위치에 여기 지금 8.4가 있죠. 그럼 8.4, 54.2니까 뭐 5배 넘는다는 거 쉽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등관계 쪽 자료를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 했던 거 동일한 대상을 각각 다른 분류 기준으로 나타낸 거다. 이미지는 맞짱 뜨는 거다. 기억하시고 분류 기준 각각 다르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맞짱 뜨는 기호. 성별, 전공별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교집합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값, 최대값. 자, 그러면 그 아래 나와 있는 얘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봅시다. 자, 처분 종류별 감사 실적 건수 있고 제목들 보니까 다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지죠? 처분, 업무, 결함, 원인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등관계의 구조라는 거 잡아 놓으시고요. 질문을 보니까 자, 2015년 군수시설 업무 감사에서 결함 원인이 운영 불합리. 그럼 2015 군수. 그러면 군수에서 2015 요건데요. 그 다음 결함 원인에서 운영 불합리 요거고 2015년 요건데 요거 두 개가 뭔가 겹치는 게 있냐를 묻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126건 이상이다. 겹쳐 있는 게 그걸 묻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각각 더해서 전체를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즉 이 194건하고 여기 452건이 뭔가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겹쳐 있을 텐데 이 전체는 뭐를 넘을 수가 없어요? 총수인 여기 520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 감사실적. 그럼 520 안에서 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 이 부분의 최소값은 딱 이 구성이 520이 됐을 때 최소값이 되겠죠. 최대값은 이 194가 완전히 여기 452 안에 들어간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A라고 놓고 요걸 B라고 놓을게요. 근데 여기가 194, 450이니까 살짝 요 부분만 말하는 걸로 혼동할 수가 있어서 살짝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게 194고 이게 45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개가 있고 교집합이야.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이 전체를 빼주면 돼요. 520이 전체예요. 이걸 빼주시면 됩니다.
요게 A, 요게 B.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194에서 452를 더합니다. 그러면 194에는 6만 더해주면 20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6을 빼주면 446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6을 더하고 한쪽에는 6을 빼가지고 더하면 계산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한쪽에서 빼고 한쪽에서 빼고 한쪽에서 올리면 더하면 결국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46이 합산값이고요. 520을 빼주면 되니까 126이 나오겠죠. 그 최소 126이 나오니까 그 뒤에 이상을 붙였을 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하관계. 상하관계는 요 전체에서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그것만 자세하게 분류하는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론 적용 OX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좋겠네요. 그죠?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전체 건설 시장에서 16층 이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의 제목 보니까 건설 시장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부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주택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부문은 요거구나. 자, 각각의 국가에서 저렇게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자료 보니까 주택 부문에서 이제 층수별 시장 규모 구성비입니다. 그럼 여기서 16층 이상을 묻고 있으니까 16층 이상 요걸 체크하면 그게 아까 요것들이라는 거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요 아래쪽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계산하지 않아도 뭐 C국이 가장 이렇게 곱했을 때 작게 나올 거고 D국이 가장 크게 나올 거라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눈대중으로 봐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거는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상하관계니까 곱셈으로 가야 된다. 이 첫 번째 그래프는 그 해당 국가 전체, 해당 국가의 전체에서 그 시장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구성비. 그럼 요거는 그 국가의 주택 시장에서 16층 이상 주택이 차지하는 구성비. 이게 지금 각각 여기, 그다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곱셈을 하면 자, 요거하고 지워지고 국가 전체에서 16층 이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겠죠. 즉 상하관계니까 곱셈으로 간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OX 퀴즈들은요,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냥 쓱 넘어가긴 조금. 그래서 51쪽 퀴즈 보고 갈게요. 자, 다시 이걸 확대를 하고 그 다음 넘기면 요겁니다. 자, 공식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공식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그 공식 간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공통적인 게 보이나요? 여기 보면 시도자수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럼 곱셈하면 한쪽에 분자 한쪽에 분모니까 지워지겠죠. 그러면 인구분의 정보탐색 성공자 수가 나오겠죠. 그랬더니 인구 대비 정보탐색 성공자 수의 비율, 즉 곱셈 관계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AD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곱셈으로 가야 되는구나 잡아 놓으시고, 그런데 이거 뭐 곱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A 지역을 보니까 남녀 각각 여자가 높습니다. 그럼 곱셈 값도 당연히 여자가 높겠죠. 그러고 봤더니 B, C, D도 다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맞다. 곱셈이 아니고
읽기였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적용 OX 두 번,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이게 은근 헷갈리는데요. 자, 내용이 이것도 좀 굉장히 기니까 좀 화면을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의약품별 특허 출원 현황 해갖고요. 완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 기타 의약품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면 의약품별 특허 출원 전 다국적 기업의 출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 3에 보니까 완제 의약품 특허 출원 중에서 다이어트제. 네. 자, 즉 여기 완제 의약품 여기 있는데 그게 일로 온 거죠. 그 완제 의약품 왔어요. 자, 그러면 퀴즈 보면 2015년 다국적 기업에서 출원한 완제 의약품 특허 출원. 그러면 다국적 기업하고 완제 의약품이 만나는 건수가 요게 200건이 있습니다. 요걸 잡아 놓으시고 그 200건 중에서 다이어트제 특허 출원. 그러면 표 3에 보니까 완제 의약품에 다이어트제 있네. 22가 있구나. 그럼 200에서 22가 차지하는 거니까 200분의 22, 100분의 11, 11%. 맞네?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속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내용은 뭐였어요? 다국적 기업의 완제 의약품이에요. 그 중에서 다이어트제. 그러니까 저걸 분수식으로 써보면 다국적 완제. 근데 여기는 다국적 완제면서도 다이어트.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이어트 22는 뭐죠? 그냥 다국적 완제 중에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완제하고 다이어트가 만나는 요거잖아요. 완제품 중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즉 여기 22건이 다국적 기업의 완제 의약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0%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1% 사이에 나올 거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자, 간접관계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챕터 5도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챕터 6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느렸다 키웠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없나요? 좀 귀찮네. 아무튼 자, 챕터 6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지문 분석의 핵심 메시지 종류 요 5개 구성 요소, 항목 비교, 시간 추이, 도수 분포, 상관관계 요거는 여러분 쭉쭉쭉 읽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의 키워드. 지문의 키워드는 또 역시 이것도 제가 뭐 일일이 책 읽어주는 남자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쭉 정리하시고요. 자, 뭐 키워드의 종류, 제목 및 항목 이름, 수치, 자료, 비교 표현, 기타 표현 이런 것들 쭉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문 유형도요. 자료 읽기, 추론 판단, 자료 계산, 가정형 이것도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다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참 진도 쉽게 빼네요. 자, 어차피 이런 건 제가 읽어주고 있으면 다 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저는 문제풀이에 집중해 드릴게요. 자, 지문 처리의 우선순위 1순위 별표 반드시 처리니까 이거는 머스트 아이템 머스트 꼭 풀어야 돼. 어떤 거냐? 제목 및 단위를 이용한 함정. 그 제목을 읽으면 주어진 자료의 범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단위를 읽으면 이 자료의 속성이 뭐지? 퍼센트야? 지수야?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럼 기준수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비교하면서 기준수가 다른데 비교하고 있네? X 이런 식으로 잡아내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쉬운 자료 읽기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건데 그 양이 부담이 없어. 뭐 짧아. 그런 것들은 꼭 풀어야 되겠죠. 한편 이 순위는 상황에 따라 처리.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3순위로 가야 되겠죠, 이제. 가급적 패스. 이것도 별표. 이거는 이제 패스하고 가는 거예요, 패스. 패스하는 건데, 어떤 거? 계산이 더럽게 많아. 어려운 자료 계산. 어떤 게 더럽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분수를 막 10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거 골라라. 뭐 이런 것들 짜증나죠. 그 다음에 어떤 비율 계산해가지고 그 사이에 증가율이라든지 증가폭이라든지 또 계산시키는 경우. 굉장히 짜증나죠. 또는 덧셈을 막 20개를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짜증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계산 같은 거. 뭐 공식 여기에다 집어넣어갖고 이걸 계산하고 다시 이 공식에 집어넣고 또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경우. 여러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쓱 보고 패스. 답이 0 안 나올 때 풀자라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를 들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려운 추론 판단, 이거 뭔 썰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긴가 민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 없는 것들 패스하세요. 그 다음 어려운 가정형 막 비비 꼬아놨어. 만일 뭐뭐가 어떻게 되고 뭐뭐가 어떻게 돼갖고 어떻게 된다면 근데 그 전제를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퀴즈를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실강에서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이제 뭐 시간도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요거는 유튜브 스트리밍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끊어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풀 시간 별도로 안 들고 쫙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제 챕터 7에 자료 읽기형 지문, 뭐 항목 비교하는 거, 즉 대소 비교 순서 찾기 너무 쉽죠?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비교급 표현은 좀 주의하세요. A가 B보다 뭐뭐하다 헷갈리지 않는데 B보다 A가 뭐뭐하다 그러면 B가 A보다 뭐뭐하다랑 헷갈릴 때 있어요. 특히 이제 A나 B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간 경우 헷갈리죠? 묻혀버리죠? 그래서 그럴 때 주어하고 서술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A가 뭐뭐하다